누군가는 집중력을 틱톡에 도둑맞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약간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그냥 덜렁거리는 거야, 아니면 성격이 활달한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를 수행할 때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경우,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 등 성인 ADHD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DHD가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바쁜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당신의 정신 건강은 괜찮은가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젊은 치매 등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다양한 질병들을 분석한 후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현대질병백과,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인 ADHD 편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약 3에서 8%가 ADHD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중 대략 절반 정도가 성인 ADHD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평소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과잉 행동을 하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껴 혹시 ADHD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성인 ADHD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출생 시에는 매우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직후에는 본능적인 활동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그러나 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운동이나 감각, 사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충동성의 조절이나 사회성의 발달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20세 이후까지도 발달을 지속하게 됩니다. ADHD는 이러한 전두엽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의력의 부족과 충동성, 과잉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많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이 발달하게 되어 ADHD가 좋아지게 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지속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성인 ADHD라고 부릅니다. 즉, 전두엽의 기능 저하는 어려서부터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성인 ADHD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과잉 행동과 집중력 장애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 ADHD로 진단받지 못했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ADHD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약간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그냥 덜렁거리는 거야, 아니면 성격이 활달한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면 이때부터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릴 때 ADHD를 진단받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경우,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 등 성인 ADHD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정신과에 내원해서 정밀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이 갑자기 몰려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성인 ADHD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 증상의 경우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언가 자주 잃어버린다던가 산만하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증상 중에서 6개 이상 해당된다면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잉 행동 충동성의 경우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다리를 떤다던가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하는 증상 9개 중에서 6개에, 성인은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성인 ADHD 진단 도구인 ASRS를 보면 지난 6개월간 색칠된 영역이 4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세 이전에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부주의 증상과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이 있어야 성인 ADHD로 진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괜찮다가 성인이 되어서 약간의 집중력 장애가 있는 것이라면 성인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는 원래 과잉 행동과 집중력 장애 두 가지 증상을 특징적으로 하는데, 어렸을 때는 뇌가 미성숙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증상이 매우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면서 뇌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과잉 행동과 충동성은 약간 감소하지만 집중력 장애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용한 ADHD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ADHD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모습으로 연상되는데 이 또한 어린 시절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일지라도 ADHD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조용한 ADHD, 부주의형 ADHD라고 불리는데 ADHD의 대표적인 증상인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유형입니다. 조용한 ADHD 증상을 지닌 아동은 집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능력도 저하돼 학업 부진 등의 학교에서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선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려서는 괜찮은데 성인이 된 이후 어느 순간부터 업무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기 어렵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면 성인 ADHD보다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스트레스나 불면이 원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기 이전부터 주의력이 감소되어 있었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ADHD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ADHD는 7세 이전부터 발현이 되는데 집중력 부족과 충동성 조절 어려움이 주된 증상입니다. 보통 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충동성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일 때 ADHD 환자는 충동 조절이 어렵다 보니 즉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심하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쾌락적이거나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 쇼핑 중독이나 도박,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등 더 큰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HD가 있으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강박증이나 중독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ADHD의 약 85%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60%는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도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과 같은 인지기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업무의 처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 ADHD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면 성인 ADHD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우울감이 좋아졌을 때는 집중력도 향상되고 업무 처리도 잘했다면 ADHD가 아닌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ADHD 예방이 가능한가요? ADHD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각이 예민해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ADHD 발병을 촉진시키거나 기존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뇌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가를 위해 하는 활동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검색, 타인과의 대화 등을 할 때에도 뇌는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뇌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편안한 자세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명상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소위 멍 때리기를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 균형된 뇌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성인 ADHD의 경우 일상적인 일정과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줄러나 알람을 활용하여 일정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않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관리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성인 ADHD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성인 ADHD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동기부여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 ADHD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성인 ADHD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 인지행동 치료와 이완훈련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은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대개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집중력 개선과 단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충동성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일반적으로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ADHD 환자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스스로 증상을 조절하고 반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ADHD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꾸준히 조절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일상이나 직장에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스스로의 증상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스마트폰이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는 집중력을 틱톡에 도둑맞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멍 때리며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전에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을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